네, 2025년 4월 23일 이정훈입니다.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서 2심에서 무죄를 받은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한 심리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길을 열어주는 길닦기인지 아니면 그가 대통령이 되는 길을 막는 그런 마지막 수단이 되는지 궁금해합니다. 희망 고문이 될지 보수의 입장에서는 아니면은 보수 입장에서는 이재명을 굉장히 반대하죠. 마지막 방어선이 될지 조금 애가 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원래 선거법 재판은요. 1심은 6개월, 2심은 3개월, 3심은 3개월 내에 하라라고 돼 있습니다. 이걸 안 할 경우에 처벌하는 조항이 없죠. 우리 판사들은 처벌을 잘 안 받습니다. 그런데 1심을 하는데 이게 2년 거의 한 2년 끌었죠. 2년 끌었죠. 그리 2년 이상 끌었습니다. 그리고 2심에서 한 4개월 끌었나요? 그리고 이제서야 이제 무죄가 돼서 3심에 와 있습니다. 질질 끌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다행히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은 선거를 빨리 하라 그런 재판을 신속하게 빨리 하라는 의견을 많이 내려보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이 오래 끌었고 1심일 때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원장이 아니었죠. 2심은 3개월 남짓돼서 끝내줬지만 무죄를 때렸고 이 3심이 왔을 때 이거는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인 2부에서 다루도록 했습니다. 22일 날. 그런데 그날 그렇게 배정을 하고 나서 바로 조희대 대법원장은 전원합의체로 이 사건을 돌렸습니다. 2부, 소부인 2부에 배당했다가 전원합의체로 돌렸어요. 그리고 바로 22일 날 첫 번째 심리를 하고 이 방송이 나가는 24일 날 두 번째 심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3심도 3개월 내에 끝내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비춘 거죠. 이거는 조금은 이례적입니다. 왜냐하면 소부에 배당되면은 대법원에 가면은 재판연구관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사실 다 하죠. 그들이 검토해서 의견을 올리면 대법관들이 검토합니다. 그 신문사에 가게 되면 기자들이 글 써오면은 차장, 부장들이 이렇게 데스킹이라는 걸 하죠. 검토해서 기사가 되는지 안 되는지 고쳐 쓰는데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합니다. 소부에서 이 사건은 전원합의부에서 해야 됩니다. 라고 의견을 밝히면 전원합의체로 가는 건데 그 절차 없이 대법원장이 바로 전원합의체로 돌렸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6월 3일 날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그 전에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확정 선고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대법원에서 2심이 잘못됐다 무죄가 된 거라고 원심 파기를 하게 되면 다시 내려가서 재판을 해야 되니까 그 사이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돼 버리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게 문제가 되죠. 만약에 무죄다라고 확정을 해주면 그대로 이재명 후보는 당선만 되면 대통령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무죄가 되면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원심 파기를 해버리면 물론 대법원에서 2심 문제 있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선고를 해버릴 수도 있지만 그거는 아주 이례적인 경우라서 좀 없을 것 같아요. 그거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원심 파기해서 다시 하급심에서 결정하라 그러면은 그 사이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은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게 논란들이 됩니다. 이 사건은요 참 우리 법원의 문제를 많이 생각하게 해야 돼요. 원래 이 사건은 강규태 판사가 1심을 맡았었어요. 근데 1심을 한 2년 정도 끌게 됐죠. 근데 원래 이 사건이 터져 나왔을 때 작년 4월 달에 총선이 있었죠. 그 총선 전에 원래 1심은 6개월 만에 끝내라 그랬으니까 총선 전에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가 있을 걸 기대했는데 1년 4개월을 질질 끌다가 총선 직전에 이 강규태 부장판사 재판장이죠. 그가 사표를 내버렸어요. 명예퇴직을 해버렸어요. 그 바람에 또 늦어지죠. 새로운 재판부가 이 사건을 맡아서 다시 기록 검토하니까 질질 끌게 된 거죠. 그때 강규태 판사가 그만둔 것에 대해서 아주 비판이 많았어요. 이 강규태 판사는 본 고향이 해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강대를 나왔는데 호남 출신이라서
사표 내서 이재명, 그때는 이제 총선을 이끄는 총대장이죠. 그가 총선에 출마도 하고 총선에 출마해서 당선됐었잖아요. 총선을 이끌 수 있게 해주는 거 아니냐 비난이 많았습니다. 그런 그가 사표를 쓰고 난 다음에 자기네 대학 동기 단톡방에다가 자기의 심정을 옮긴 적이 있었죠. 상경한 지 30년이 넘었고 지난 정권에 납부한 종부세가 얼만데 결론을 단정짓고 출생지 하나 그리고 사건 진행을 느리게 한다고 비난하니 참 답답하다. 출생지 하나를 단서로 내가 해남 출신이라고 재판을 느리게 한다고 비난하니 답답하다. 나도 사실 문재인 정권에서 종부세 많이 냈고 그리고 해남 떠난 지 30년이다. 조선시대 사또도 아니고 증인이 50명 이상인 사건을 어떻게 하라는 거냐. 증인이 많으니까 재판을 끌어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쨌든 나는 사표 쓰고 나와서 변호사 개업을 하니까 자유 얻었으니 자주 연락하자라고 이 단톡방에 심경을 올렸는데 그거를 그 방에 있던 최모 판사가 공개하면서 이 강규태 전 판사에 대한 비난이 매우 많았었죠.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 덕택에 1심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재명 씨는 국회의원에 당선될 수 있었죠. 원래대로였으면은 633이니까 이미 확정 판결이 나서 했어야 되는데 1심 총선 전에 하나도 1심조차도 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후속 재판부가 받아갖고 징역 1년인가 2년 때리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해서 유죄를 했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유죄가 나왔지만 유죄가 나오는구나 그랬는데 2심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근데 2심은요 3명의 판사로 구성되는데 재판장, 주심 이렇게 부심 되는데 이 3사람이 특이하게 전부 다 부장판사였어요. 같은 동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법원의 새로운 추세인데 옛날에는 재판장이 제일 높고 주심 이렇게 해서 차등을 둬서 이 주심이 주로 하지만 재판장의 승인을 받고 허락을 받고 지시를 받고 하는 경우였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재판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런 의견들이 많았는데 그걸 없애기 위해서 대등한 판사 3명을 넣어서 서로 돌아가면서 해라. 재판장 주심은 정하지만 서로 합의해서 하라 그랬더니 또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 워낙 사건이 많으니까 우리 똑같은 계급이니까 네가 이 사건 전적으로 맡아서 판결문 재판을 주도하고 판결문 쓰면 우리가 검토만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3명이 서로 막 갑론을박해서 정확하게 재판하는 게 아니라 편의주로 흐르는 경향도 있다라는 게 새로운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 무죄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도대체 3명의 부장판사가 어떻게 판단한 거냐 그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그 법원에서 판단하는 방식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거죠. 그 3명의 판사들 의견이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다른 경우는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그래서 서로 공정하게 서로 자세히 보라고 대등한 판사를 넣어줬더니 대등한 사람들이 워낙 일이 많으니까 이 사건은 네가 주도하고 이건 내가 주도하고 이건 서로 나눠먹기식으로 해서 사실상은 합의지만 합의가 아니고 단독 재판처럼 해버리니까 이건 어떤 문제냐. 이런 것들이 지금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2심에서 이재명 무죄가 나오니까. 근데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사건 공직선거법을 전원합의체에 넘긴 거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서 파면됐잖아요. 그때 보게 되면 헌재 재판관 전원이 한 명은 없었으니까 8명이 들어와서 만장일치로 윤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헌재 재판관들은 부담이 없죠. 거기서 의견이 갈리거나 그러면은 또 그 의견을 갈린 것 때문에 우리 사회가 다툴기도 할 수 있는데 만장일치로 파면하면은 서로 이제 공동의 책임을 지니까 8분의 1로 부담이 줄어들죠.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도 전원합의체로 해서 이재명이라고 하는 부담스러운 정치적 사건인데 만장일치로 원심 파기, 만장일치로 원심 확정 이렇게 하게 되면은 부담이 줄어들어서 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선거법 원칙대로 3개월 내에 결정을 내려야 되니까 빨리 그건 지키면서 이제 부담을 줄이는 거죠. 물론 이재명 원심 파기 하더라도 그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는 전원이 하는 게 편할 수도 있다. 네. 일단은 그런 대법원장의 자기 입장 때문에 이렇게 한 걸로 저는 봅니다. 근데 여기에서 과연 원심 파기가 나오기를 보수적인 시민들은 굉장히 바라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그야말로 이재명 대통령 되는 길을 닦아주는 재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강규태 판사가 왜 이렇게 오래 끌었냐라는 게 자꾸 문제가 되는데, 증인이 워낙 많았으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 아니냐. 근데 이 증인을 들이는 거는 이재명의 측의 전형적인 방법이었어요. 물론 그들이 기소가 된 게 억울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지만, 이거는 상당히 방법입니다. 지금 이재명은요, 쌍방울 대북소금 사건으로 부지사였던 이화영의 유죄가 나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재명도 기소가 됐는데, 이 재판부를 못 믿겠다고 기피 신청을 했고, 그 사이에 인사이동이 있어서 재판부가 바뀌었습니다. 재판부가 바뀌어서 이제 겨우 이제 재판이 열리려고 하는데, 또 수사 기록을 이제 검찰에서 쭉 수사한 그 기록을 봐야 되죠. 변호인들이 봐야 되는데, 수사 보고서도 봐야 된다라고 또 시비를 걸어서 또 공전을 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재판부는 검찰에 대해서, 자, 공소장에 많이 쓰여 있는데 이재명 씨가 대북 송금을 어떻게 했다는 팩트만 정리해달라, 이런 요구를 합니다. 이 팩트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제가 수사권이 없는 입장이긴 하지만 취재를 해보면요, 팩트를 이제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하는 걸 딱 봤다, 들었다, 녹음했다 그러면 퍼펙트한데, 그거조차도 나중에 부인하고 그러면 또 힘들어지죠. 근데 이제는 이 법을 아는 사람들은, 변호사 자격증 있는 사람들은 다 뭐 이거 하라고 지시한다면서 꼭 하라는 건 아니야, 해주면 좋지만 꼭은 아니야, 이렇게 단서를 다는 근거를 남겨서 강요를 회피한다든지. 그래서 이재명 위증교사죄는 이재명이 무죄가 나왔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위증한 거는 유죄인데, 그럼 스스로 자발적으로 했나요? 그 사람은 이재명의 압박을 받아서 했다고 밝혔는데. 그래서 이제 확실한 증거를 달라 그러면은 확실한 증거는 없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말로만 들었고 그렇게 느꼈고, 그런 압박을 가스라이팅 같은 게 무슨 증거가 있겠습니까? 재판부가 그걸 요구하고 있어. 그래서 저도 이재명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도 저거 좀 이상하게 가네 라는 느낌이 드는데, 이 재판부가 진짜 이재명 대통령 대행 길을 닦아주는 건지, 이렇게 지금 뭐 보수 쪽 후보는 질의 멸렬이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나와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재명이 지지율이 높고 하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뭐 판사들이 그렇게 인정을 하고 그렇게 만들려고 하면 얼마든지 만들죠.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재명 다루는 것이 희망 고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90%로 대통령은 이재명, 9대명이랑 구호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정말 9대명의 10대명이 될 수 있도록 이제 마지막 난관들을, 이 법원에서 기소되는 7개 사건 중 5개 사건 중에서 하나는, 2개는 현재 무죄가 나오고 재판이 이제 후속심이 진행 중이긴 하지만, 이렇게 해서 기소자, 전과자 대통령이 되는 길을 대한민국이 열어주는 것인지 저도 궁금합니다. 이제 조이대, 지난번에는 그 문영배 헌재 재판소장 대행에 대해서 관심이 쏠렸는데, 이제는 조이대 대법 원장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쏠리겠네요. 근데 많이 늦은 느낌입니다. 이런 거를 이재명 씨 입장에는 천운이라 그러나요? 한때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윤석열과 이재명을 다 아웃시키자라는 주장이 있었는데, 그런 결과가 나올지, 아니면 계엄을 하도록 상황을 만들어서 승기를 잡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지 궁금합니다. 우리 법원을 유심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